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의 정석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좀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지금 밖에 눈도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 시장도 좀 갑자기 좀 추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불안해하시고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더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수급의 정석 시청하시면서 시장 전략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한번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의 수급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자, 지금 현재 개인들은 이제 양시장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시장에 조금 보수적인 시각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워낙 큰 이제 하락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가 아직은 유입되지 않고 있다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보시면서 시장 시가부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시장의 하락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하락이 왜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일단 FOMC 회의가 어제 이벤트가 있었죠.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FOMC 회의의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제롬 파월의 연설에서도 그랬지만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자산 매입 월 이제 한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은 계속해서 지속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줬고 뭐 금리도 동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러라든지 혹은 미국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다른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 어제 유독 미국 시장 주식만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중앙은행에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스탠스가 크게 바뀐 것 혹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이 갑자기 커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의 하락은 FOMC 때문에 완벽히 큰 하락이 나타난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은 진짜 미국 시장의 하락이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이 뭘까 했을 때는 공매도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종목이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여러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제 공매도를 이제 시도를 했었다가 결국에는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공매도가 지금 실패가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실제 몇몇 이제 캐피탈이나 은행에서 이런 그 자산운용사 쪽에서도 이제 게임스탑의 공매도를 이제 포기했다,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을 지었다라고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 됐냐? 공매도를 친 부분에서 워낙 큰 손실이 나다 보니까 다른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때 그냥 강제 매도한 원인이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던 거는 FOMC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실제로 공매도의 세력의 좀 큰 폭의 손실로 인해서 주식이 강제 이제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큰 폭의 시가부터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엔 좀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시장 하락을 좀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너무 좀 통화적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완벽히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되 너무 겁은 내지 말자 이 부분을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장 전략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관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진짜 원인에 대한 부분들 한번 다시 진단을 해드렸고 이제 그럼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관의 외국인 수급주부터 한번 좀 포착을 해볼 텐데. 우선은 효성첨단소재, 그 다음에 녹십자, 두산밥켓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효성첨단소재는 그래도 비교적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하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좀 방어도 잘 되고 상승을 일부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효성첨단소재는 이 탄소, 섬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자재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업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포착되고 있는 흐름과 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수소경제법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2월 5일 날 이제 수소경제법 이제 시행을 지금 앞두고 나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첨단 소재가 생산하는 이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를 저장 탱크라든지 이런데 내부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사실 일본의 의존도가 워낙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 섬유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소경제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정부의 지원까지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탄소 섬유 같은 경우도 작년 3분기부터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미 흑자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타이어 보강제 쪽에서도 최근에 실적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보강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좀 회복을 하면서 타이어의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간 타이어 보강제 소재도 계속해서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 기준으로 언론사에서 발표가 됐던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효성 첨단 소재의 타이어 보강제 지금 공장 가동률이 한 90%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훨씬 더 이제 공장 가동률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적 성장까지 같이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이 수소 경제에 대한 모멘텀과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더해져서 올해는 좀 더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수급표를 좀 보면서 실제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한동안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쭉 유입이 됐지만 최근에 외국인들까지 수급이 붙어주면서 주가 상승을 같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지금 매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해상첨단 소재 모멘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좋은 자리에서 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외국인 수급주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관의 수급주들 한번 포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사막 콘덴서, 그다음에 JW 생명과학, 그다음 금호석유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JW 생명과학은 되게 오랜만에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JW 생명과학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우리가 영양제라든지 뭐 기초 수액제를 맞게 되죠. 그럼 거의 대부분이 이 JW 생명과학 거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수액제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액제도 이게 비교적 기술력이 좀 낮은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초기 이제 생산을 그 공장을 만들고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진입 장벽이 꽤 높은 산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중에서는 이제 JW 생명과학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JW 생명과학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기관의 수급과 함께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 영양수액제 부분에서 판매가 지금 고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수액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초수액제 말고 이제 영양수액제가 있죠. 영양수액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고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지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2%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영양수액제를 많이 팔면 팔수록 오히려 마진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영양수액제 같은 경우에는 이 비급여 품목입니다. 그래서 기초수액제는 이제 급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마진이 적을 수가 있는데, 이 영양수액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성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이제 해외 진출까지도 이제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업체와 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중국 시장 진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대표적인 이제 수액제 업체인 박스터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박스터라는 기업과 지금 작년에 또 계약을 체결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 쪽으로도 이제 수출이 또 본격화되면서 이쪽의 시장 성장률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양수액제 부분이 일단 이 회사의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첫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가 또 시장의 좀 가장 큰 화두잖아요. 그래서 고령화로 인해서 이 수액제 수요가 증가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일본처럼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 있는데,
고령화가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을 이용하시는 혹은 병원에 입원하시는 이제 횟수가 좀 더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기초수액제 혹은 영양수액제를 좀 투여하는 일들이 훨씬 잦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이제 보시면 되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영양수액제 판매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고령화에 대한 모멘텀이 좀 이 회사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이제 수급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해볼 텐데 실제로 한동안 수급이 계속 비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비어있었고 또 코로나 때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더라도 한동안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이 기관의 매수와 함께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관의 수급주들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바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수급 포착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조금 OLED 소재에 관련된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섹터를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 OLED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물 소재를 생산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이고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위 업체인 그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최근에도 이제 OLED 쪽에 이제 판매량, 제품 판매가 점점 증가되고 그다음에 제품 모델까지도 요즘에 증가되게 되면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나왔던 아이폰 12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갤럭시 S21 같은 경우에도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모두 OLED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점차 LCD는 사라져가고 OLED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즘엔 올해부터는 노트북도 OLED 시대가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노트북 OLED 화면을 사용한 노트북을 무려 10종이나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연초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OLED 사용량이 점점 증가되면서 이 회사의 그 소재 사용량도 점점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한동안 소외받았던 디스플레이 섹터들 이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이 이제 삼성의 퀀텀 OLED TV에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이 이제 퀀텀 OLED를 작년 12월부터 이제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마 하반기쯤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라인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OLED TV 같은 경우는 패널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유기물 소재도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퀀텀 OLED를 생산을 하게 된다면 덕산 네오룩스의 하반기 실적 탄력이 좀 더 붙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상반기에 미리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한번 수급을 좀 보고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좀 짜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워낙 IT,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섹터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아직도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디스플레이 섹터가 좀 소외받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어제 뉴스가 나왔던 거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대차한테 현대차 이제 아이오닉에도 이제 OLED 패널을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는 지금 이렇게 현재가에서 매수에 편입을 하도록 할 거고 목표가는 조금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위에 한 4만 원 선까지만 1차 목표가를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한 3만 3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덕산 네오룩스까지 포착주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인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보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하단에 지금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 샵 2034로 문자 정석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링크가 하나 갈 거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제 추가적인 정보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샵 2034로 정석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수급의 정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